경북 예천 내성천. 강을 가로지르는 보문교 한가운데 최상병의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멈춰섰습니다.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이 달린 국화꽃을 흐르는 강물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어 강변으로 내려와 강물에 수를 따르고 경례했습니다. 작년 7월 19일 바로 이곳에서 최상병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올겠구나. 사고 전날이었던 작년 7월 18일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당시 이용민 중령은 너무 위험하니 수색 작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야, 이거 수변으로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와, 이거 뭐 위험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9일 전날 폭우로 크게 불어난 강물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 작전이 강행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장 지휘관들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는 모습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 들어왔나면 되냐? 그럼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감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여 뒤인 7월 19일 오전 8시 반.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다던 곳에서 5km 떨어진 보문교 부근에서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아, 뭐? 어디 보문교?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후 인사 조치된 이용민 중령은 최상병의 연결식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은 분리 조치하는 거라고 하니까 예, 너는 이제 군수단장에 전화드리고 군수단으로 일단 이동해. 예. 어디다 전화하거나 특히 대대에 있는 인원들하고는 접촉하지 마라. 임성근 사단장은 최근 이중령 등이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며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 대대장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잘못한 대대장들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재차 주장한 겁니다. 반면 이용민 중령 측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해병대 정복을 차려입은 중령이 홀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고 최상병의 묘비에 준비한 국화를 내려놓더니 거수경례를 합니다. 최 해병의 소속 부대인 7포병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입니다. 묵념을 하던 이 중령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입을 가리며 흐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령은 방명록에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부모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 죽는 그날까지 너를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중령은 죄책감과 군 간부들의 집단 따돌림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달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최상병의 묘소를 찾아온 겁니다. 이와 함께 이중령은 해병대에서 차별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도 신청했는데 변호인은 오늘 인권침해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고 최상병 연결식을 앞두고 장례식장을 지키던 이중령에게 상급자가 전화해 너는 애도할 자격이 없다 가라고 했다면서 결국 최상병의 연결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지난 3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중령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해병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 국밥이라며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하는 조직이라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령을 타부대에 파견해 7포병대대 부대원과 접촉을 차단하고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중령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과실을 적시한 8명 중 유일하게 법적 책임까지 다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임성근 전 사단장 행태에 분노해 녹취 등 증거를 공개했다가 해병대 내부에서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중령이 파견된 부대는 사령부 직할부대로 절차상 사단장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경찰에 낸 탄원서에서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면서도 이중령이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에 수중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판했다며 자신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탄원서와 관련해
국군의 수치이고 해병의 수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임 전 사단장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간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에 대한 장군의 평소 인식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을 믿고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군에 자식을 보내겠냐며 최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과실치사 피의자가 부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적과 교전할 때도 방탄조끼는 입고 싸운다며 실종 민간인을 수색하는 일에 해병대 홍보를 위해 사진 잘 나와야 한다고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급류에 휩쓸려 가게 명령한 자가 누구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따위 망발을 함부로 한다는 말이냐고 일갈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는 직속 부하인 대대장들을 구명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최상병 죽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며 임 전 사단장의 망발은 최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도 온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탄원서에는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고 작전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7대대장도 지침 오해로 작전 대상 지역에 수중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판에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도 담겨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